네, 5강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패내기의 발달 단계, 그리고, 영아기의 발달 단계에 이어서, 3교시에서는 유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유아기가 언제까지냐? 그러면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다. 이렇게 이제 통상 나눕니다. 그리고 이제 2세에서 3세까지는 걸음마기, 그리고 4세에서 6세까지가 학령정지 이렇게 또 구분하기도 하죠. 우리가 유아기 때는 운동기술과 체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이 아주 활발하죠. 어휘량이 굉장히 증가해서 의사소통이 활발해집니다. 우리가 이제 메슬로우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동물 연구에 이제 치중을 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첫 딸을 낳고 첫 딸이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아, 이게 동물 연구 같이 인간에 대한 연구는 단순하지 않다. 인간은 상당히 활발하다는 거죠. 그리고 복잡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메슬로우가 인간 연구로 이렇게 변경된. 그리고 우리가 메슬로우 하면 이제 우리가 욕구의 5단계설도 얘기한 메슬로우 인본주의적인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아기 때는 성격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해결 능력, 창조성 등의 어떤 기초가 다져지는 시기죠. 그래서 이때가 상당히 이제 정신 건강에 매우 중요한 시기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겠죠. 유아기 때. 그리고 걸음마기의 발달 과제는 2에서 3세기가 걸음마기인데, 자율성과 독립성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고, 자기 주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강해지고, 의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메슬로우가 첫 딸을 이렇게 낳고 이렇게 성장을 양육하다 보니까 상당한 이제 자기 주장도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단순한 동물 연구를 통한 행동주의 이론이 잘 맞아떨어지진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학령정기의 발달 과제를 보면 이제 성 역할도 배우게 되고 가치관이나 사회적 역할, 주로 사회화가 계속 되고 있는 거죠. 1차적 사회화가 돼 가고 있는 거는. 그래서 부모의 일관성 있는 태도, 양육 태도, 적절한 통제도 필요해요. 왜냐면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원만한 부부관계가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게 이 시기에 유아기 발달과 관련해서요. 먼저 신체적 발달을 볼까요? 유아기 때 외적 성장을 많이 하죠. 신장과 몸무게가 증가하고 지능과 언어 발달이 잘 되고 정서 발달도 됩니다. 그리고 사회성 및 성격 발달과 그래서 여러 가지 발달 영역에 기초가 되죠. 우리가 어떤 어, 발달 영역에 아주 기초가 되는 시기가 유아기다. 그리고 신체 어느 부분이 결함이 있으면 이제 타인으로부터 오는 부정적 반응을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적 부담을 안게 되는 열등감을 지니게 된다. 이 시기에 어느 정도 이제 자의식이 더 발달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로 연계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운동 능력이 발달하죠. 그래서 달리고 뛰고 기어오르기 이러면서 상당히 활발한 운동 능력을 갖춘다는 겁니다. 자신의 신체를 안전하고 자유롭게 움직이고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리고 유아기에는 어떤 소리나 색을 통해서 차가움과 따뜻함을 느끼는 감각기관도 그래서 거기서 공감각을 느끼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발달이 더 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가 생리적인 부분들, 신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심리적인 부분들도 살펴볼 수 있겠죠. 유아기 때는 기쁨, 분노, 지루함, 흥미로움, 사랑스러움, 설렘 이러한 다양한 정서 반응으로 발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서 반응이 영아기 때도 어느 정도 발달하지만
애착 관계에서 이제 그 유아기 때 가면 더 다양하게 정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특히 설렘이나 사랑스러움도 배운다는 게 상당히 어, 특징적이죠. 정서적 특징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경과 시간이 매우 짧아요. 그 대신 성인의 분노 경험은 오래 가잖아요. 근데 유아는 2, 3분 정도면 이제 정서를 이제 외적 행동으로 모두 표현을 해버리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젊었을 때, 좀 20대 때, 유아반을 이렇게 지도한 적이 있는데, 유아반들 보면 이제 상당히, 가만히 얘들이 노는 걸 이렇게 관찰을 하면, 이게 맞아요. 어떤 이제 친구하고 장난감 갖고 다투잖아요. 그래서 딱 밀면서 친구를 이렇게 배척했다가, 어느 순간 또 둘이 만나서 뭐 다른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노 경험이 상당히 짧다. 이런 것을 이제 실제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감정들을 보면 상당히 폭발할 듯 표현되고 매우 강렬합니다. 바로 직접적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두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제 또 그것이 짧다는 것하고도 연계됩니다. 굉장히 과감하게 어, 밀어냅니다. 그리고 돌발적이고 극단적으로 변하기 쉽죠. 그렇게 잘 놀다가도 서로 간에 그런 이제 장난감 이견이 발생하면 바로 돌발적으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정서를 표현하는 횟수가 이제 상당히 많아지겠죠. 이 시기에.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자기 몸 스스로 이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하고 인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격적인 충동을 억제하고 기다릴 수 있는 능력도 기르는 등 이러한 이제 차차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도 어, 그리고 또 그러한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들을 자율성과 독립성을 형성해 간다는 거죠. 초기 유아기에는 이제 부모로부터의 배변 훈련을 받죠. 이때 그러면서 외적 통제를 처음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18개월경에 이제 이 배변 훈련을 받게 되고, 또 이제 배변 훈련은 이게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외적 통제로 강하게 이제 인식되는 시기입니다. 프로이트에 따르면 이제 걸음마기 1에서 3세 정도까지는 이제 에너지의 초점이 구강기에서 항문기로 이렇게 항문으로 옮겨가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욕구가 과잉 만족되거나 좌절되면 완벽하고 질서정연하고 완고하고 인색한 항기적 성격이 나타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결하고 분노가 많고 과학적, 피학적 성격도 가진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격 형성과 관련이 있다. 이 학문기 때 그렇다고 말이죠. 욕구가 이제 충족된다. 그러면 이제 수치심 없이 자기 주장하는 협조적 성격으로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걸음마기의 이 학문기적 그 성격이 이제 성격이 상당히 중요하다. 학령 전기는 3에서 6세까지를 보통 보는데 여기는 이제 성기가 관심의 초점이 되죠. 그리고 성기에서 느끼는 이제 감각이 뚜렷해지는 남금기에 해당하죠. 이게 프로이트에 따르면 순조롭지 않으면 이제 권위에 지나치게 복종하고 두려워하거나 경쟁적이 된다는 것이고 원만하게 넘기면 자기 성적 주체성을 확립하게 되고 호기심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완전한 이제 성 정체감을 가진 것은 청소년기에 보통 과업이고 이건 자기의 성적 주체성을 확립된 정도로 된다는 겁니다. 이 이제 프로이트가 얘기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가족 내의 삼각관계를 얘기한다. 이게 5, 6세 경에는 이제 그 남자아이는 남성다움, 여아는 여성다움을 이렇게 배우면서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게 대부분이라는 것이고 거제 불안에도 극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자아를 갖게 되고 성 정체성을 가지게 되죠. 그러나 이게 완벽한 성 정체성은 이제 청소년기까지 이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프로이트는 이렇게 그 성정체성을 이렇게 앞당겨서 봤는데, 보통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성과 성 정체성을 이제 과업으로 갖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나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가족 내의 삼각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걸 극복은 당연히 이제 5, 6세가 되면서 극복된다. 그것이 남성다움, 여성다움으로 이렇게 성 역할을 확실하게 구분 짓는 것으로서 이렇게 극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다음은 사회적 발달을 우리가 살펴보면 유아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가족과는 다른 형태의 또래 집단과 접촉하는 시기예요. 보통 이제 학교에 가서 했지만 요즘에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대가족 시대가 있었습니다. 대가족 농경 사회하고 서로 맞먹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핵가족 시대로 이렇게 좀 변했어요. 근데 그게 핵가족마저도 1인 가족으로 이렇게 많이 대체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대양 가족, 오히려 1인 가족 다음에 또 대양 가족이라고 해서 서로 이제 서로 의견이 맞고 서로 생활 어떤 태도들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족이라는 가구라는 거, 대양 가족을 만들죠. 그러면서 이 주로 정서 기능이 상당히 이제 치중하게 되죠. 정서 기능이. 그리고 맞벌이 가정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거기서 다니다 보면 이제 또래 집단이라는 이제 그 집단이 형성되면서 유아기 때부터 또래 집단에 이렇게 같이 하게 되죠. 그래서 또래 집단은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어,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님, 선생님, 그리고 또래 집단과의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동의 이제 사회화가 이루어지죠. 사회화라는 게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규범, 관계, 그리고 사회 질서, 이런 것들을 내면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사회화라 한다. 결국은 사회화 문화, 사회는 또 문화화 되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배우게 되고 결국은 문화화라고도 할 수 있다. 이것을 이제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더 이르게 이제 사회화가 된다는 겁니다. 1차가 가족이라면 2차는 이런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여기를 통해서 사회화가 된다는 거죠. 사회적 지식과 기술이 형성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집단 구성원을 인식하고 집단 내 개인들의 행동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죠. 나의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네? 그리고 나의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네? 그리고 내가 A 장난감을 좋아하는데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네? 이런 다름을, 이런 또래 집단을 통해서 익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 또래들에 대한 개인적 판단을 하게 되고 누구는 어떻다 누구는 어떻다 이러면서 주로 부모와의 관계 그리고 형제와의 관계에서 또 다른 이제 세계를 인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도 생겨요. 그래서 그 제일 친한 친구라는 개념도 이해하게 되죠. 누구는 나하고 이렇게 잘 맞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다른 또 동네 애들한테 적용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또래 집단으로부터 배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유아기 아동의 이제 사회성은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항상 그랬죠. 부모가 얼마나 일관성 있게 하느냐. 그리고 또래 관계도 부모의 양육 태도와 연관성이 있다. 부모와 유아와의 관계, 가족 환경에 의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일관성 있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와 이제 따뜻한 애정과 통제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결국은 이제 그 부모의 양육 태도가 어, 사회적인 것, 1차적 사회화에도 도움이 되고 또 또래 관계에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부모가 양육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타자,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또래들과의 관계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부모가 일관성이 있는 양육을 태도를 가지고 특히 민주적인 양육 태도 그리고 따뜻한 애정과 통제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사랑과 관심의 영역이고 따뜻한 애정과 통제가 결국은 핵심이겠죠. 학대받는 아동 그렇다면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이제 부작용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맞벌이 가정에서의 이제 그 시간이 부족한 부모들로부터 부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일관성 있고 민주적인 양육 태도를 갖고 따뜻한 애정과 어, 통제를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령전기 정도가 되면 보통 이제 놀이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놀이를 통한 치료도 있어요. 그래서 놀이와 상상은 매우 중요한 배움의 도구가 되죠. 그리고 발달상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감정을 놀이를 통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학습의 기능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경험한 것을 이제 반복하고 흉내내는 것을 통해서 배우죠. 놀이를 하죠. 어떤 놀이를 계속하면서 학습의 기능도 있고 우리가 수동적 경험을 능동적으로 이제 되풀이하면서 감정적인 경험, 불안이나 공포 등을 해소하기도 합니다. 무슨 놀이가 보통 병원 놀이를 하면서 그런 것을 이제 해소하죠. 그리고 사회적인 역할을 모방하고 되풀이함으로써 사회적인 역할을 미리 준비하기도 합니다. 보통 소꿉놀이를 많이 하죠. 그리고 자기가 경험하는 불안이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숙달의 방법도 있습니다. 장난감, 차놀이를 하면서 이런 것들을 숙달의 방법을 익히죠. 부모와 가족 간의 관계와 이에 따른 이제 감정의 처리도 인형놀이를 통해서 보통 이제 살펴보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령정지 놀이의 기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자기의 공격성과 분노 표현도 사나운 동물놀이를 하면서 거기서 표출을 하죠. 감정 표현을 표출하고 잠재하고 있는 의존 욕구나 사랑받고 싶은 욕구의 표현도 토끼나 강아지 놀이를 하면서 이렇게 욕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 자체가 물건을 만지고 물건의 속성을 배우는 학습 방법이 되기도 하죠. 아동 놀이와 이제 공상, 꿈 등은 이제 어린이 되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준비이자 하나의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동기의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공상적인 것, 꿈, 그리고 아까 욕구를 표현하고 이런 이제 다양한 놀이를 하면서 결국은 상당한 이제 다양한 감정 표현의 방법. 자기 감정을 잘 표현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유아기 때 배우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이제 어른이 돼서도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인지적 발달을 살펴보면 이제 유아기 때는요, 지각과 기억, 그리고 개념 등 인지 능력에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게 되죠. 사물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지각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좋아지고 흥미있고 관심 있는 것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오래 기억하고 있죠. 그리고 개념이 보통 이제 단순 모호하지만 점점 명료해지고 분화되어 가죠. 단순한 상태에서 복잡한 상태로 그리고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그리고 식별되지 않는 상태에서 식별되는 것으로 분산된 상태에서 조직된 상태로 그리고 자아 중심에서 영아기 때 자아 중심이죠. 보통 이제 사회 중심적 상태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또래 집단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사회 중심적인 상태로 이렇게 발전하죠. 이것을 이제 개념의 발전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게 개념은 그냥 고정된 것이 아니고 개념이 발전한다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죠. 이 개념도 발전한다. 이 감각이 중요합니다.
피아제라는 학자는 인지발달 단계에서 유아기 단계를 이제 전조작기라고 그랬죠. 어, 보통 경직되고 한 번에 한 가지 측면만을 고려하고 사물을 외관만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유아기 때 특징이라는 거고, 전 개념적 사고기가 2세에서 4세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 상상놀이를 많이 하고, 상징적 사고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자기중심적 사고도 이때는 보통 2세에서 4세는 정개념적 사고인데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 있고 무랄론적 사고를 한다는 거죠. 보통 대상이 살아있다고 보고 대상에 생명과 감정을 부여해 주는 것을 무랄론적 사고라 합니다. 그래서 대상과 막 대화를 하죠. 인공론적 사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모든 사물이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그래서 인공론적 사고도 이때 하게 되고요. 전환론적 추론도 한다는 거죠. 한 사건으로부터 다른 사건을 추론해낸다는 것이죠. 상상놀이를 하면서 전환론적 추론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직관적 사고기라고 해서 4세에서 6세를 직관적 사고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물을 볼 때 그 두드러진 속성을 토대로 이제 사고하고, 전체와 부분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는 한계는 있죠. 그리고 과제에 대한 처리 방식을 직관에 의해서 수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보존 개념을 갖게 됩니다. 이 보존 개념은 외양이 바뀌어도 그 속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개념입니다. 보존 개념이요. 그리고 유목한데 전체와 부분이나 상위 유목과 하위 유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건데 이게 이제 보존 개념이나 유목화를 잘 발달은 안 되겠죠. 이걸 완전히 수행한다면 상당한 이제 인지가 발달한 거니까. 그리고 서열화 개념이 있는데 사물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능력이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계속 발전해 가지만 완벽하게 이런 개념이 발달되지를 못한다.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어, 유아기의 한계죠. 그래서 유아는 아직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 능력이 미흡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좋죠. 아이가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고 해서 아이의 어떤 그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막으면 자유롭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유아의 정신건강에 해가 되겠죠. 그래서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배려하는 거. 결국은 유아가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은 자기의 그 미흡하지만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이렇게 해주는 거. 이게 이제 인지 발달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과업이라는 거. 그래서 습득하도록 해야 되겠죠. 어, 유아기 때의 언어적 발달을 이제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제 영아기에 비해서 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이제 발달의 단계상, 유아기 때는,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 그러나 이제 사고의 중심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아주 사회화된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는 못하겠죠. 만약에 그 학교도 아동기가 있기 때문에 언어 발달은 자기중심적인 게 많이 머물러 있고 사회화된 언어를 많이 배우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부정적인 개념을 말할 때 단어나 구절 앞에 안자를 넣잖아요. 보통 이제 나는 일어나지 않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안 일어나 그리고 나는 안 학교가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안자를 앞으로 넣어서 어, 주격 조사를 명사 형태와 상관없이 사용하는 등 과잉 일반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잉 일반화를 하죠. 분개가 잘 되지 않겠죠, 당연히 아동이니까, 유아니까. 그리고 유아의 언어 능력은 이제 자신감과 당당함을 깃들여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토대가 되죠. 그래서 유아들의 말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미흡하지만 이렇게 긍정적으로 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어, 유아의 언어 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주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렇다면 더 이제 긍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 우리가 이제 언어가 나와서 얘기인데, 우리가 언어학자인 소슈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슈르는 언어는 체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언어 자체가 이게 갖고 있는 논리적인, 조직적인 어떤 결합, 이걸 체계인데, 언어가 굉장히 체계적이고 논리적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소수는 언어는 이제 그 체계라고 얘기했지만 또 네비나스라는 학자 같은 분들은 언어가 곧 의사소통을 하고 타자를 받아들이는 타자와 의사소통을 타자의 그런 어떤 그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나의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면서 타자를 환대하는 것이다. 결국 내가 언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타자성, 타자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환대다. 그래서 언어는 여러분 그런 기능도 한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얘기죠. 결국 우리는 언어적 존재고, 그 언어를 유아기 때는 상당히 이제 발달하고, 그렇지만 자기중심적이지만, 언어의 그 유아의 언어 능력을 미흡하지만 우리는 유아들의 말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격려하고 칭찬을 해준다는 것은 우리가 이 레비나스가 말한 언어의 타자의 환대다. 이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서 어, 유아의 말에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유아기의 발달에 대해서 이제 5강 3교시에서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인간은 발달하는 존재죠. 우리가 태어나서 태내에 있다가 영아 시기 그리고 유아 시기를 통해서 이렇게 발달하면서 여러 가지 발달의 특징들이 있고 거기서 과업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업을 제대로 성취 못하면 반드시 이 복지적 그리고 정신건강론적 개입이 필요하다. 우리가 그것과 연관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강 3교시까지 수업 듣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